1번부터 관계대명사 관련된 문제풀이.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정답은 몇 번?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시력 테스트 문제겠죠? 정답은 4번. 이걸 틀리는 건 실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선행사가 the person, 사람 나왔지. 근데 which를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물론 나중에 가면 사물인데도 이제 국어 시간에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우리 어떤 문법을 막 써서 설명하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장난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는 하겠지만 문법 문제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고요. 4번이 틀린 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 자, 그럼 1번의 what은 관계대명사로 쓰였겠지. 그죠? 이 1번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몇 형식 문장이 될까요? 여러분들 1번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지금 몇 형식 문장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주어가 누구야? 주어는 that이죠. 이걸 의문문으로 장난치고 있으니까 is가 동사겠지. 그럼 that은 주어고 is는 동사고 what부터 이어지는 이 전체가 문장에서 뭘로 쓰임? 주격, 보어로 쓰임 명사 역할을 수행하겠죠. 오케이? 얘들아, 관계대명사 what의 중요한 특징은 뭐였어? 앞에 선에서 없어요. 그렇지. 관계대명사 what이 있다라는 건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고 뒷문장은 완전 불완전? 오케이. 무조건 불완전. 표를 열심히 외웠다라면 이때 what이 주격 또는 목적격으로 쓰이는 걸 판단할 수 있잖아. 만약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였다면 뒷문장엔 누가 없어요? 그렇지. 주어가 없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뒷문장에는 목적어가 없겠지. 주어랑 목적어의 공통점은 뭐였어? 무조건 명사였어. 즉 명사가 사라지니까 불완전한 문장임을 확인하는 게 1차적인 목표.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체가 만나서 하나의 뭘로 쓰인다? what은 그렇지. 얘가 명사로 쓰인다고 했던 걸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what은 명사니까 필수야. what을 제외한 건 필수가 아닌 형용사라고 했었던 부분들. 기억나죠? 진짜 중요해. 관계사까지가 절반 딱 끝나는 거야. 만약에 여기까지 끝났어. 이런 풀이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다시 형식 품사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한입니다. 여기서 정리가 안 되면 그 뒤에 어떤 것도 정리 안 돼요. 이게 그냥 기본의 끝이야. 여기까지가. 품사, 형식, 성분, 부정사, 동명사, 분사 다 했지. 그리고 오늘 정리 끝나는 관계사까지. 여기가 핵심은 다 끝이에요. 그 외적인 건 뭔데? 이제 수동태라던가 완료 같은 시제 깔짝깔짝 또는 가정법 시제 깔짝깔짝 도치 깔짝깔짝 이 정도야. 이런 건 어차피 예외란 말이야. 필수는 여기까지야. 진짜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어려우면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조금 본다고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과정은 스스로 마무리될 때까지 연습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 요청하시고 설명 요청하세요. 시간 내서라도 이거 부분 또 수업해 줄 테니까. 알았지?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럼 정답은 찾았고 2번에 있는 who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바로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주의할 건 주격 관계사로 쓰였다는 건 주어를 대신해. 그 주어가 누구야? The lady. 3인칭 단수. 시제는 현재. 그러니까 일반 동사에 s나 es도 붙여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which가 나왔다. 선행사는 사물이다. 이때 which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그렇지. 주어 동사가 있지만 전치사에 대한 추가적인 명사. 우린 이걸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라고 설명할 수 있었어요. 오케이?
결국 주어가 아닌 명사가 빠지면 목적격이야. 이럴 경우엔 이 전치사를 어떻게 할 수 있었지? 위치요. 그래.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었지. 그치? 그럼 형태상으로 만약에 이것만 다시 옮겨가 볼게요. 선행사 house가 있고 지금 which랑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뒤에 있던 in을 이렇게 끄집어냈어. 그럼 뒷문장은 will live에서 끝나겠지. 그럼 이때 등장한 이 will live는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will live라고 쓰는 건 완전한 문장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완전한 문장이에요. 왜? 일단 live는 1형식 자동사라는 걸 알고 있으면 한 번에 해결돼. 이건 좀 어려운 접근. 원래 문장이 뭔데? 이게 원래 문장이죠. 그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전면구가 되겠지. 또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설명은 뭐라 그랬어? 필요 없는 부사가 된다 그랬지.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어차피 쓰잘데기 없는 이 부분이 다 사라진 거니까 완전한 문장임을 확인해야 되겠고, 이런 접근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랑 똑같아? 여러분들 이거는 생각 안 나면 적어야 돼. 또 적고 또 외워야 돼.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만나면 이건 누구랑 똑같다? 관계부사와 똑같지. 그지? 물론 접속사 역할을 수행하는 거 맞고요. 관계부사랑 똑같아. 그럼 관계부사라는 건 뒷문장에 부사가 지워진 거니까 완전한 문장도 따라올 것이고요. 알겠어? 네. 관계대명사 완전 불완전, 관계부사 불완전,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똑같은 풀이가 이어질 것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21번은 이 정도로 정리 마무리할게요. 22번 갑시다. 방금 했던 짐은 똑같이 장난쳐요. 이것은 집이요. 셰익스피어는 그 집에서 태어났대. 두 문장에서 공통적인 대상이 등장해야 우린 그걸 관계대명사로 바꾸지. 앞문장에선 뭘 따져요? 앞문장에선 사람, 사물. 그럼 집이니까 사물이 될 거야. 뒷문장에선 뭘 따질 거? 격을 따질 거야. 그럼 얘는 주어가 아닌 저 뒤에 붙어 있는, 조금 더 정확히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니까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 되겠지. 자,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사물의 목적격이니까 우린 관계대명사 누구를 써야 돼? 대시나 which를 써야 되겠지. 오케이? 이 지문의 핵심이야. 얘들아, 한 번만 더. 선행사랑 일치하는 명사가 사물이었어. 앞에 house 쫙 나와 있죠. 그럼 뒤에서 이 house는 없어져야겠지. 그럼 사물의 목적격이니까 보기 1번이나 5번처럼 문장을 쓰고 뒤에 전치사가 남아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변신. 사물의,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이고 전치사가 뒤에 남아있으면 우린 얘를 어떻게 해? 앞으로 옮겨갈 수 있지. 그 형태가 누가 된 거야? 4번이 된 거겠지. in which가 됐죠. 그러면서 여기 in은 사라진 거니까. 오케이? 그럼 똑같은 변화를 가져갈 건데 얘를 이렇게 끄집어내면 1번을 장난치면 2번에 in that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지. 관계대명사는 모르면 that만 써도 거의 다 맞지만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는 조건, 중요한 두 가지 뭐 있었어?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는 경우. 얘들아,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는 첫 번째, 오케이,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 말하는 건 눈에 띄는 콤마를 찾는 문제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치사 뒤에서는 쓸 수가 없었어. 아마 여러분 공책 또는 노트 어딘가에 필기가 되어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쓰잘데기 없는 소유격일 때는 쓸 수 없었고요. 자, 그럼 여기는 in 대시 나왔어. 어디에 해당돼? 여기에 해당되겠죠. 전치사 뒤.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선 쓸 수 없다. in that은 말이 안 된다. 정답은 2번으로 고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 정답은 2번이야. 그럼 3번은 뭐야? 3번은 왜 갑자기 where 등장한 거? 보기 4번에 in which가 어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누구로 바꿔?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장난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장 변화를 왜 익혀야 된다 그랬어? 고등부 서술형의 중요한 부분은 그냥 문장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글자 수를 맞춰야 돼요. 오케이? in which를 쓸 때랑 where를 쓸 때 글자 수가 다르잖아. 이런 것들도 끼워 넣을 수 있어야 되겠고. 자,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좀 이어갈게요. 지금 콤마 뒤에서는 that을 쓸 수 없다고 했어. 이러한 함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출제하시냐? 문제가 나왔어. 콤마를 이렇게 찍고 뒤에 that이 나왔어. 그리고 여기다 밑줄 빵 치고 동그라미 1번 했습니다. 그러면 보기 5개가 나오겠지.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나오면 진짜 대다수의 친구는 안 읽고 그냥 콤마 나왔어 1번 하고 넘어가요. 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콤마 뒤에서 that을 못 쓰는 건 언제 못 쓰는 거지? 관계대명사 할 때 못 쓰는 거지.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that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that은 얘들아, 지시. 이건 쓸 필요 없어요. 지시 대명사 that이 있어요. 지시 형용사 that이 있어요. 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콤마 뒤에 that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쓰는 건 아니라 그게 관계사라는 걸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푸는 건 중학교 문제에서 끝. 좀 더 우리는 이제 나이 먹었잖아. 이런 것까지 적용해야 돼. 거기에다가 전치사 뒤에서 that은 써요? 못 써요? 못 쓰지. 근데 또 고등부 과정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생겨먹은 하나의 접속사를 보게 돼요. in that이 하나의 접속사야. 이건 써야 돼 얘들아. 빨리빨리 집중. 왜 이렇게 졸려 벌써. in that은 자체가 어떤 면에서 어떤 점에서 라고 설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접속사의 표현으로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는 콤마 뒤에 that은 안 돼요. 전치사 뒤에도 안 돼요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예외는 존재하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찍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요. 알겠지? 네. 자, 이런 예외적인 요소들도 같이 좀 판단 좀 잘 해주시고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되겠나? 네. 오케이. 93번 봅시다. 이거 4번을 고른 친구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보시면 원래 주어진 문장은 There are 3 men in the room. 방에는 3사람이 있고 그들은 의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이 3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의사라는 겁니다. 공통선문을 찾아야 돼. 됐죠? 그럼 주어진 문장 동일하게 나왔지? 방에는 3사람이 있죠. 콤마를 찍었지.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빈칸에 들어가는 건 일단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알 수가 있지. 근데 왜 4번을 고르면 안 돼? 자, 계속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2번은 안 되겠죠. 4번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room인 건 맞지만 바로 앞에 선행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선행사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분은 해석을 해야 돼. 뒤에를 보세요. 그 생략된 주어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 주어는 의사래. 방이 의사냐? 아니겠죠. 그냥 구조상으로 여기 앞에 사물 나왔으니까 위치 골라야지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만약에 4번을 골랐다라면 여러분 스스로 내 문제풀이 방식이 너무 뭐라고 말할까 좋게 모르겠다. 그냥 대충 풀었구나.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구나라는 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따져봤을 때 선행사는 방이 아닌 three men, 사람이니까 우리는 3번을 고르는 게 정답이 되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케이?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대다수의 문제는 관계사가 나오면 바로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서 꾸며줄 거야. 이게 대다수인 건 맞아. 하지만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행사가 어딘가 있고 문장 막 중간에 이상한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 관계사가 나오면서 떨어져 있는 선행사를 꾸미는 경우가 꽤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풀면서 낚시당하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단어지만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doctor 무슨 뜻이야? 의사겠지. 자, 의사를 하려면 어떤 학위를 받아야 돼? 의사를 하려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뭐라 그래? 학사.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논문이 통과가 되면 우린 그걸 박사라고 해. 오케이? 그럼 박사 과정을 설명하는 영단어가 닥터입니다. 그러니까 닥터는 물론 의사가 틀린 건 아니지만 박사 학위가 있는 전문가를 닥터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의료 행위가 아니더라도 닥터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좀 어려운 모의고사에서는 그 학사, 석사, 박사를 영어 단어 자체를 다르게 해서 설명해요. 그럼 그걸 모르면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겠지. 그러니까 단어 수준이 정말 높아지는 거. 지금 외우는 단어에서 버벅거리면 안 돼요. 알겠지? 24번. 공통으로 들어갈 걸 고르라고 합니다. 여기 좀 설명할 게 많아져요, 얘들아. 정답은 몇 번? 2번. 첫 번째는 이 girl이 선행사가 되겠지. 저번에 썼던 거 중에 그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all, no, any, every, 서술, 최상급, 더 플러스, same, only, very, last 이런 것들. 그게 뭐였어? 주로 that을 쓰는 게 좋다 이거겠지. 그러니까 선행사는 사람이지만 앞에 뭐가 나왔어? 첫 번째라는 서수 또는 최상급이 나왔으니까 이걸 쓰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ll이라는 건 모든 것인데 이거 설명 좀 길어져요. 얘가 사물인데 all이 나오면 which보다는 that을 쓰란 얘기야. 오케이? 자, 이거 중요한 거 옆에다 설명 쭉 할 겁니다.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all 무슨 뜻이에요? all 모든, 그지? 품사가 뭐야? 형용사겠지. 자, 이게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 뭐가 중요하냐? all 또는 all of가 나올 수 있어. 그럼 뒤에는 모든 어쩌고 저쩌고라는 뭐가 따라와야 돼? 명사가 따라와야 되겠지. 형용사니까. 네. 자, 뒤에 명사가 따라올 거야.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명사는 단수가 나와야 돼? 복수가 나와야 돼? 복수. 그래. 모든 명사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근데 all 또는 all of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여러분들 단수가 나올 수도 있고 복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거야. 지금 3개 정리할 거야. all과 연결되는 거. all 나오면 당연히 복수라고 판단하겠지만 단수 명사도 나올 수 있고 복수 명사도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이게 all이 품사가 뭘로 쓰일 때야? 형용사로 쓰일 때야. 두 번째. all이 뭘로 쓰여? 얘가 명사로 쓰일 때야. 그럼 이 all이 명사로 쓰이면 얘는 단수 명사일까 복수 명사일까? 이것도 나뉩니다. 자, 얘가 단수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고 복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어. 그럼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되냐?
해석을 해서 판단해서 사물을 나타내면 단수가 되고요. 사람을 설명하면 복수가 됩니다. 이거 판단해야 돼. 오케이.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복수 명사가 되는 거야. 자, 앞에 예문을 이제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들었어. 나는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그 모든 학생들은 입니다. 졸려 죽을라 그래요. 그럼 여기 비동사 is가 들어가, are 들어가. 이 all이 지칭하는 건 누구야? 사람. 학생들이겠지. 그러면 이건 복수니까 비동사 are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가르칩니다. 뭐를? 이렇게 볼까? 뭐 many. 많은 subject. 나는 많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과목은 다 어려워요. 그렇게 쓴다라면 그때 all은 과목들을 설명하겠지. 그런 경우는 단수가 돼서 is가 따라온다는 얘기야. 어려워요. all 등장하면 단복수 문제로 미친 듯이 많이 장난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 거. 가장 어려운 구문 중에 하나. 이제 연말이 되고 12월이 되면 요즘은 그 저작권 때문에 캐롤이 많이 안 나오지만 캐롤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가 있을 거야. 오라이오. 그렇지. 그거 어떻게 써 영어로? 올 아이. 어. 올 크리스마스. 이스 어. 유. 크리스마스. 이런 노래 있지? 네. 그지? 어마어마한 그 가수 누군지 알아요? 잘 모르네. 너무 옛날 가수라. 네. 머라이어 캐리라고? 이 노래 하나로 막 몇 년 전에 무슨 봤을 때 이 노래 하나로 뭐 600억 넘게 벌었대.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지. 자,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문법이 숨어 있어. all은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야. 그럼 I는 뭐야? 명사로 쓰인 거지. 네. 그럼 앞에 동사가 없는데 이거 떠올라야 되는데 앞에 동사가 없는데 명사 두 개가 붙었어. 그럼 뭐라 그랬지? 월. 관계대명사 무슨 격? 목적격의 생략을 의심하라 그랬어. 왜? 자, 명사 두 개가 붙으면 우리는 목적격 관계사의 생략을 의심해야 돼. 나는 원한다. For Christmas 전면구 날라가죠. 그럼 이 want에 대한 목적어 있어 없어? want에 대한 명사 없잖아. 그럼 목적어가 날라간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으로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네. 이해됐어? 자, 이거 복습을 해야 돼. 수업 시간에 이해한 걸로 끝내면 절대 플러스 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 더 공부하고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이 과정이 없으면 진짜 실력이 늘질 않아요. 나는 원해. want는 타동사잖아. 네. 목적어 없지. 네. 불완전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이게 뭉쳐지면서 뭐 한다는 거?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겠지. 네. 그럼 여기 생략되어 있는 관계대명사는 누군 거야? 목적격 관계대. which나 that이겠죠. 물론 앞에 있는 선행사가 all이니까 that을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까지 말할 수는 있을 거고. 됐나? 됐어? 그럼 해석하면 크리스마스에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너란 얘기겠지. 그럼 all이라는 게 명사로 쓰였는데 왜 단수가 돼? 사물을 설명하니까. 오케이. 이런 차이도 하나 체크를 해야 되고요. 알겠니? 그러니까 all이 명사로 쓰인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 그 다음 거. 이거는 설명을 들으면 오히려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뭐 저딴 게 다 있나 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그 목적 명사의 쓰임을 보여드린 거고.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예문이에요. 이거는 All I want to do is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야? 백종. 동작. 집에 가고 싶지?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to go home 이라고 문장을 쓸 수 있어. 살짝 분석을 한 번 더 하면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겠지. 그럼 지금 all 문장의 주어예요. is는 동사입니다. 그럼 동사 뒤에 동사를 또 쓸 수 있나? 없어요. 없으니까 to 부정사를 썼지. 그럼 비동사에 대한 주격 보어 문장이 만들어졌지. 자, 이럴 경우에 한 단어를 지워버릴 수가 있어. 그게 누구냐? 바로 to 부정사의 to를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실제 주어는 요 놈이지. 그리고 끊어지겠죠. is라는 동사가 있지. 얘가 지워진 채로 우리가 문장을 접근하면 갑자기 go라는 동사가 또 나오죠. 그럼 문장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동사의 중복이니까 말이 안 되겠지. 그치? 근데 왜 이딴 식의 문장 구조가 만들어지냐? 자, 잘 이해하고 써주세요. 주어가 있어. 다 주어야. 근데 이 주어 안에 누가 포함돼? 무엇 하다라는 동사를 포함해. 물론 설명은 이렇게 하겠지만 이 동사는 결국 누구를 지칭하는 거? 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주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길어졌어. 근데 그 길어진 주어 안에 누가 포함돼? 두가 포함됐지. 그지? 이런 경우는 자, 뒤에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 to 부정사가 나올 때 이 부정사의 to를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겁나 이상하지?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어가 한 단어가 아닌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면 뭐 명사, 절 이런 식으로 말하겠지. 동사를 포함할 거니까. 근데 그 길어진 명사절 안에 누구를? do를 포함한다면 보어 자리에 쓰이는 부정사에서 그 to를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문장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여져? 아주 긴 문장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분석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 문장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동사의 중복이면 말이 안 돼요 라고 생각이 들겠지. 오케이. 네, 이걸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 문장에서 왜 to 부정사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돼. 그걸 알고 있어야 이 문장이 어색하다는 걸 찾아낼 수 있겠지. 그럼 그걸 해결하는 건 방금 설명한 이 공식이겠죠, 또. 동사 두만이 두? 그러니까 원래는 뭐뭐 하다라는 동작이면 다 포함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무조건 do만 가지고 장난쳐요. 모든 교과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do라고 암기하는 게 오히려 이해도 쉽고 점수에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do라고 생각하면 이 관련 문제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두 말고 다른 거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는 다 들어가야 돼. 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뭐 일어서고 앉고 다 상관없어요. 근데 시험에는 do만 가지고 장난을 친다 이거지. 됐습니까? 어려워요. 당장 여러분들이 볼 다음 시험에서 이런 걸 요구합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자주 나와요. 학기별로 한 번 이상씩은 꼭 나옵니다. 네. 자, 다시. 자, 이런 부분들 정리하고 암기하시고 갑시다. 25번. 자, 공통으로 들어갈 건 아니네. 미안. 인형. 자, 여기 명사 있죠? grandma 누구야? 할머니. 명사 있지? 네. 명사 나오면 뭐라 그랬어?
그 목적격 관계. 오케이. 여긴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분석해 보면 할머니는 만들었어. 뭘 만들었어? make에 대한 목적어 없지. 목적격 관계사 맞습니다. 묶어 선행사 수식. 오케이. what을 제외한 건 필수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어때요?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what은 들어갈 수가 없겠지. 그럼 이 the이 실제 문장의 주어, is가 동사라는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럼 사물의 목적격이니까 which나 that이 등장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다음 거. 자, 앞에 명사 있겠고 관계사 있지. 얘 지금 무슨 격이야? 주격. 그래. 동사가 있으니까 주격 관계사임을 알 수 있겠죠. 선행사가 누구예요? 그렇지. 이거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사람 플러스 사물이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만약에 얘를 선행사로 봤다면 요놈이 등장할 수 없잖아요. 선행사가 단수니까 were 나올 수 없겠지. 그래서 실제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임을 기억해 주시고 관계대명사 표를 잘 떠올리면 사람 플러스 사물은 that을 쓰기로 했으니까 우린 정답 4번을 고르면 되는 그딴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요번 페이지까지는 마무리하고 잠깐 쉴게요. 네. 자,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네요. 명사가 나온다. 그리고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의 형태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때는 뭘 생각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을 떠올려야 된다고 했었지. 그죠? 뭐 think, one, body 막 떠오르는 게 있을 거야. 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답 몇 번? 2번. 자, 보기 1번을 보시면 요거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냐 못 찾아내냐 문제인 거거든. 실제 문장의 주어는 the girl, 동사는 is. 그럼 나머지 건 뭔데? 존 옆에 앉아있는 그녀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죠? 그럼 3번은 뭔데? 이 사람은 lives in a house,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 거야? wood, 목재로 만들어진 집이겠지. 그럼 여기에도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을 거고요. 4번 여성분이 있대요. 어떤 여성분입니까? 방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 여자겠지. 그럼 역시 이렇게 꾸며주니까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을 거고, 땡글뱅이 5번은 이렇게 묶여야 되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 내 옆에서 낚시하고 있는 어르신은 talking, 말하고 있죠? 혼잣말하고 있다 이 말이겠지. 그지? 자, 그럼 2번은 왜 안 돼? 지금 이렇게 묶이는 건 맞아요. 그럼 해석하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그 여성은 우리 엄마겠지. 그러면 2번에 요 누렇게 칠한 게 뒤에서 앞을 꾸며주려면 주격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인데 비동사가 남아있잖아. 이런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동일한 문장으로 한 번만 더 장난칠게요. 그 여성이라 그랬어. 그럼 원래 문장이면 Who is talking? 이런 문장이 써줘야 되겠지.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여기다 밑줄 쳐. 그럼 이 who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지. 주격은 비동사랑 묶여야 생략이 되지. 그러니까 who만 밑줄이 쳐져 있으면 생략이 불가능해. 밑줄 자체가 여기까지 와야 생략이 가능해.
유치한 문제 같지만 이 형태 그대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본 문장이 그거였지. is는 살아있어요. who 어디 갔어? 쓸 거면 같이 쓰고 지울 거면 같이 지우세요 라는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27번. 틀리면 안 돼. 아까 했던 거니까. 이것은 집이요. 엉클은 그 집에 살아요. 그럼 동일한 대상이니까 얘를 한 문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그 관계대명사 which가 들어가면서 물론 that도 가능하지. 뒤에 얘는 사라져야지. 근데 뒤를 보시면 전치사 in이 뒤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지. 네. 그 말은 관계대명사 which가 들어갈 때 그 전치사 in 뒤에 있던 놈을 앞으로 끄집어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하는 게 1단계. 전치사가 있으니까 that 안 되겠고요. 그럼 그 다음은 뭐 하면 돼?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만났으니까 뭐랑 똑같다? 관계부사. 선행사는 장소다. 그럼 우리가 쓸 건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 있겠지. 물론 관계부사 where는 생략 가능해요 또. 그지? 오케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풀이는 끝내고 잠깐 쉴게요.